2월에 2차전지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씩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수출과 그 다음에 예탁금 수준에서의 증가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가 교집합이 나올 때 주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회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에코프로는 70만원 적으세요. 좋습니다. 많이 좋나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좋다라는 표현의 말씀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했죠. 1월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케어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월장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0만원, 80만원까지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월에 2차전지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씩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수출과 그 다음에 예탁금 수준에서의 증가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가 교집합이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기존의 뭐 그 AI 반도체 부분의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통적 반도체 종목의 종목들이 3, 4월에 움직인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유효합니다. 1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다는 측면으로 이제 가름하고요. 2월에 2차전지가 움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데 앞서 말씀드린 수출과 고객 예탁금 수준에서의 상황을 이제 두 가지 점을 한번 설명드리면, 고객 예탁금은 1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12월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57조 원까지 늘어났었어요. 제가 기준점을 55조 수준의 예탁금이 유지되는 수준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1월에 장이 빠지면서 50조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은 이제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제 그제 최근 상황에서 다시 54조까지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수출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수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8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7.9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 2달 이상의 수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걸 보라는 말씀드렸죠. 1월 수출이 5.9억 불, 6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왜 5.9억 불이 나왔는가를 판단해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11월에 8억 불은 거의 한 5개월,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수출 데이터였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에서의 환경 변화였던 겁니다. 배터리 수출이. 그런데 1월에 5.9억 불, 6억 불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배터리 수출이 1년에 한 100억 불 하거든요. 아직은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1월에 5.9 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침체되는구나,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한 해 책정을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1월입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지난 1월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팔렸다는 기사 보셨나요? 딱 한 대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조금 1월에 사면 전기차 수혜를 못 받아요. 보조금 안 주는군요. 안 줍니다. 전 세계 똥이랍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기차를 안 삽니다. 사람들이. 왜 보조금을 안 받는데 왜 전기차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의 감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수출 안 되는구나, 산업이 죽었구나, 전기차 이제 끝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2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2월에는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1월 데이터가 어찌 되었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에 당연히 5.9억 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7억 불이 될 수도, 8억 불, 10억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저효과, 전기차 배터리 수출 1월 대비해서 뭐 30% 증가,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2월까지 보자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차전지에 대해서 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탁금과 수출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셨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장 내부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접근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전지 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테슬라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등치시켜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은 주죠. 테슬라가 하락하면 2차 전지 업종들이 빠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이면 상승하면 긍정적으로 발현됩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엔비디아와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이제 시장 전면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는 뭐 수출이나 고객 예탁금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종목 간의 흐름으로서의 접근을 해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저만이 이제 판단했던 내용들을 기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지금부터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그림은 어제 오늘 상황에서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니고요. 네. 지난 주초 정도 흐름에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네. 교육생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 시장에서의 흐름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도권 경쟁에서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거고 엔비디아는 고점을 찍고 꺾이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엔비디아는 3중 고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점을 찍을 때 3중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테슬라는 3중 바닥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지난주 상황이죠. 네. 그러면 시차를 오늘 기준으로 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형태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흐름들이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정확하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테슬라는 3중 바닥형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역헤드온 숄더형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시간에 의해서 오르긴 하지만 정규장 개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엔비디아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3중 고점형을 만들어 가는데 680불까지 빠진 이후에 710불까지 반등하고 그리고 꺾일 것이다. 이거를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이미 주초 지난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 흐름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680불인데 670불 근처까지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오늘 당연히 반등을 주겠죠. 하지만 반등의 목표치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고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모습도 알겠지만 기존의 그 추세선에서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바닥을 찍고 상방 턴하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조용히 말씀드릴까요? 이건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흐름이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가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사회자분께서 잠깐 네. 얘기를 했는데 최근까지 해서 2차 전지가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캠이라든가 뭐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 이거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긴 하지만 정통적인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2차 전지 업종이 아니거든요. 외곽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가면 제주반도체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선도주고 주도주거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피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지만 2차 전지 업종이 움직이는 거고 엔캠이나 나노신소재 같은 거는 양극재 회사가 아닙니다. 전체 2차 전지 내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작은 전해질이나 분리막이나 그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중간에서 시세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이건 2차 전지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종목 간의 개별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회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제가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주도주의
의 모습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마 이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고 이 흐름 내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60일 이동 평균선 상방 터냈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들에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가 시장에서 선도주, 주도주,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 그룹은 GS 그룹의 사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연관이 있겠죠. 네. GS 그룹은 LG 그룹과 한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모 그룹은 특히 코스모 신소재 그 공장 증설 이번에 이 공장 3공장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 증설과 관련된 자금은 LG 그룹에서 지원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공장 증설이나 2차전지 양극재 사업에 좀 늦게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장 증설이 좀 늦었어요. 회사에 유용 가능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LG로 조달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내 2차전지 소재 업종의 실적이 지난 4분기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 3분기, 2분기, 4분기 실적이 꾸준한 흑자 상태로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통한 기본적인 회사의 펀드멘탈 구조 측면에서의 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물건 팔 수 있는 뒷배 그렇죠. 튼튼한 뒷배 그리고 이제 2공장, 3공장이 증설되게 되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에서 관심을 가졌고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주가적 측면에서 1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건 양극재 회사이고 이 종목이 에코프로를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이 감으로 해서 양극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표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엔캠이나 나노 신소재는 전혀 다른 섹터예요. 2차전지이긴 하지만 달라. 제주 반도체 간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가고 DB 하이텍이 움직인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요런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같은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서 선도주 리딩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선도주라고 생각. 대장주와 선도주는 달라요. 대장은 전체 시세를 끌고 가는 게 대장주고요. 선도주는 네가 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장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보면 척후병 이렇게 미리 보내는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내고 너는 거기까지 가 있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본진이 갈 테니까. 이런 맥락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선도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의 해당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앞서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자리를 매김하고 3중 바닥형의 역회된 홀솔더형으로 200불을 돌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왜냐하면 테슬라 200불이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실적 3분기가 4분기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면서 210불에서 180불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한 2달 찍은 뒤에 최근에 200불 다시 돌파했고 195불 내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200불, 210불, 220불까지 가게 되면 테슬라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바닥 완전히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선도주가 나왔다. 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수출과 예탁금 규조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단 기준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70만 원 적으세요. 에코프로 BM은 27만 원,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상화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이슈에서 주가가 내려앉아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회귀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 제자리 뭐 단어는 어떤 걸 써셔도 되는데 제자리 가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80만 원 또는 90만 원, 100만 원을 향해서 치고 나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무조건이란 말은 좀 다르지만 여기까지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는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이거는 정상가까지는 한번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그 이상의 가격을 슈팅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한 내용들 테슬라, 코스모 신소재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정상 가격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산지 업종에 대한 좋아질 것이다라는 비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제가 막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나가 현재 얘라고 합니다. 이산지 못 가. AI 반도체만 가. 모다가 거의 절대적으로 90%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요. 이산지 갑니다. 요 내용을 한번 잘 판단해서 제 말이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투자 판단에 기준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돼. 그러면 스킵해버리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느낌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시장 판단, 종목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